안녕하세요, 다월드입니다. 최근에 파이썬 태그에 정말 많은 업데이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있었던 크고 작았던 이슈들 모두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들이 꽤 많을 수 있기 때문에 각 이슈들은 최대한 간략하게 핵심만 요약해서 전해드리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KYC 6개월 유예기간과 이 롤링 6months 윈도우 여기에 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KYC를 신청한 자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신청하지 않은 유저들은 2024년 7월 1일부터 2024년 9월 30일까지 KYC 신청서를 무조건 제출을 해야 됩니다. 이 주어진 기간은 단 3개월 뿐이고요. 그리고 KYC를 3개월 안에 제출을 했다 하더라도 2024년 12월 31일까지 KYC의 모든 필요 단계를 완료하고요. 메인넷으로 마이그레이션을 완료를 해 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모든 유저들이 12월 31일까지 KYC 통과 및 마이그레이션을 완성을 시켜야 되냐 이렇게 물으신다면요. 그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이 기간을 카운팅해주는 타이머 기간이 조만간 이 파이 앱에 업데이트가 될 예정이며 이 타이머는 개개인의 KYC 진행 사항이나 마이그레이션 대기 상황에 따라서 때때로는 일시 정지 등의 효과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어제 공지에서 확인을 할 수 있었지만은 타이머가 카운팅이 되지 않는 경우를 보면요. KYC 과정에서 1개월 이상 정체된 경우, 또 KYC 임시 승인 상태, 또 메인넷 마이그레이션을 신청을 했지만 지연이 되는 경우는 이 타이머의 시간 흐름이 일시 정지되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KYC 신청 자격이 없는 유저들 또한 이 타이머의 흐름이 일시적으로 멈춰 있을 것이다. 이렇게 공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개념이 조금 업데이트 되어서 모더님들을 통해서 공유가 되었는데요. KYC 신청 자격이 없는 유저라는 이 뜻은요. 예를 들어 분명 30번 이상 채굴 세션에 참여를 해서 KYC 신청을 할 수 있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참여 한도에 도달을 했다라든지 KYC 신청이 들어오지 않는 분들, 그렇게 해서 KYC 기회가 없는 분들이 이에 해당이 될 수 있겠고, 이런 분들은 타이머의 시간 흐름이 일시 정지가 되어 있음을 업데이트된 공지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타이머의 기능은 앞으로 소수 모더들에 의해서 테스팅이 시작이 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조만간 우리들에게도 공개가 되겠죠. 그리고 KYC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유저들에게는 이 타이머 시간이 흐르게 될 텐데요. 그런 경우 3개월 안에 이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또 메인넷 마이그레이션 절차를 주어진 시간 안에 완료하지 않은 경우에는 마이그레이션 전 6개월 동안 채굴한 파일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채굴했던 잔액을 잃게 될 것이라고 공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꼭 체크를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이슈는 미성년자 KYC 관련 이슈인데요. 아직까지 코어팀에서 명확한 공지를 하고 있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미 수많은 문의가 모더들이나 커뮤니티를 통해서 코어팀에게 요청이 들어간 상태지만 어제 6개월 KYC 추가 공지에서도 이 미성년자 관련 KYC 명확한 답변이 나오지 못한 것으로 보아서는 아직도 코어팀에서는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미성년자 KYC 같은 경우 코어팀에서 초기에 나름 긍정적으로 언급을 해왔던 그런 새로운 기능 중 하나였습니다. 예를 들어 2022년 당시의 글을 보자면요. 한 유저는 내가 16살이고 내 명의의 아이디가 있다면 왜 내가 직접 KYC를 진행할 수 없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니콜라스는 KYC를 위해 아이디를 사용을 할 수는 있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법적으로 부모님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또 법규를 준수하는 한 승인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현재로서는 부모님께 파일 설치를 부탁해서 나중에 KYC 신청을 승인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가장 알맞을 것 같다. 이렇게 답변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었고, 이것은 미성년자도 여권이라는 아이디가 당연히 있을 수는 있지만 이것을 KYC를 진행하기 위해선 부모의 법적 동의를 얻게 하는 그런 인터페이스가 또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뿐만 아니라 일단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된 각 국가의 법률적인 문제와도 연관을 시켜봐야 된다는 점을 우리가 알 수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이코어팀은 이 부분의 솔루션을 개발을 해보겠다라는 의지를 수년 전에는 드러냈었습니다. 하지만 2022년 이 코어팀의 비공개 AMA를 통해서 이 미성년자 KYC 관련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청디아오는 이 AMA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기능은 여러 법률과 관련이 있으며 지역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코어팀은 이 기능을 구축할 의향이 있으며 변호사 및 제품팀과 이 기능에 대해 논의를 하는데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기능의 설계는 처음부터
법률을 이해하고 이러한 요구사항을 제품 설계에 통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사 후에 훨씬 더 복잡해짐을 알 수 있었고, 또한 이 기능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는 개척자의 비율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KYC 작업이 더 우선시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라고 언급을 하기도 했고요. 또 2023년에는 코어팀의 이 크립토 킹이 여기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요. 미성년자 KYC는 언제쯤 가능할지 예상할 수 있는 업데이트가 현재 없고, 현재는 차단된 파이오니어들을 해제하기 위해서 코어팀이 노력 중이다 이렇게 언급을 해서 현재 이 미성년자 KYC가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고 있음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 올해 코어팀의 청다오의 이 비공개 AMA를 통해서 좀 더 자세한 부분을 알 수 있었는데, 일반적으로 각 국가마다 미성년자 KYC 그리고 암호화폐에 대한 정책이 다르고 암호화폐 영역의 정책도 빠르게 변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지원과 여러 국가의 규정, 특히 채굴자에 관한 규정을 준수해야 되는 필요성을 고려할 때 미성년자를 위한 KYC를 구현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이 오픈 네트워크 이전에 반드시 필요한 기능이 아니라고 판단을 하게 되었고, 따라서 현재 로드맵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이 기능 때문에 전체 커뮤니티가 오픈 네트워크를 보류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 KYC 6개월 유예 기간이 이번에 공지가 되면서 이번에 미성년자 KYC 솔루션이 나오는 게 매우 힘들어질지도 모른다라고 예상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어쨌든 현재 미성년자 KYC 관련해서는 코어팀에서 다시 법적인 검토를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코어팀에서도 조만간 업데이트가 있기를 원한다라는 최근 모두와의 이 Q&A가 있었고요. 그래서 미성년자 KYC 관련해서는 여기까지가 끝이고요. 제 채널에 수많은 댓글이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미성년자 KYC도 여건이 현재 존재하기 때문에 언제든 KYC를 진행을 해주면 되지 않겠냐라는 지금 글을 주고 있으시지만, 저도 뭐 쉽게 드릴 수 있는 답변은 아닌 것 같고요. 여러 법률적 문제도 함께 엮여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업데이트를 기다려 보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소식으로는 과연 오픈 메인넷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출시가 될까, 여기에 대해서 많은 이 커뮤니티 개발자들, 메가모더들 또는 여러 파이 인플루언서들의 대화가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할 텐데, 일단 오픈 메인넷이 출시가 되는 것에 대한 이 이론에는 크게 두세 가지로 나뉘어져서 얘기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또한 메가모더나 개발진들 등 여러 깊은 인사이트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를 받는 유저들끼리의 토론에서 이런 토픽들이 자주 등장을 하고 있고요. 일단 최근 인플루언서 이 멜딘의 얘기를 잠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멜딘은 현재 커넥트 소셜 앱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고 있는 인플루언서이기도 하고요. 이 메가모더인 GOTM이나 파이의 여러 개발자들과 활발하게 소통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어쨌든 최근에 이 멜딘의 대화를 한번 제가 직역을 해보자면요. 제가 이 점진적 오픈 네트워크 이론에 대해서 익스플로파이의 개발자와 잠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 개발자가 얘기를 하길, 일단 파이오니어 중에서 한 명이라도 메인넷 노드를 가지게 되면 더 이상 제한이 없을 거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연결할 수 있고 API 호출을 할 수 있으며 메인넷 노드를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코어팀은 더 이상 단독으로 이 메인넷에 대한 권한을 가질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제 점진적 오픈 네트워크의 이론은 여기서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그가 덧붙인 말은 코어팀이 파이오니어의 노드를 워처 노드로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파이오니어의 노드는 블록체인에 아무런 권한을 가지지 않게 되고 코어팀이 여전히 모든 권한을 손에 쥘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백서에 크게 반하는 것이지만 만약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놀라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메가모드인 GOTM도 저에게 이를 확인을 해 주었습니다. 한 개의 슈퍼노드가 생기는 순간부터 제3자들은 원하는 대로 연결할 수 있고 심지어 자신의 노드를 가지고도 연결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2-3주 전에 개발자인 그린아모가 제게 말한 내용과도 일치하지만 그는 이렇게 잘 설명해 주지 않아서 제가 그 당시는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모더인 바미소닉은 최초의 슈퍼노드 후보 중 한 명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바미소닉은 최초의 슈퍼노드 운영자가 된다면 기본적으로 그 순간부터 모든 사람이 파이 블록체인에 연결을 할 수 있고 API 호출을 할 수 있으며 아무런 제한이 없어지게 됩니다. 이 이론은 메가모드인 GOTM도 몇 분 전에 저에게 다시 확인을 해 주었습니다. 메인넷 슈퍼노드가 단 하나라도 존재한다면 더 이상 제한이 없으며 제3자도 원하는 대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거래소도 자체 노드로 연결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라는 설명을 해주었고요. 여기서 기술적 이론은 나름 파이 생태계에서 명성이 꽤 괜찮은 개발자들, 메가모드님들 다 동의를 하는 부분이고,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여기서 그라주얼 오프닝이라는 단어가 점진적 오픈 네트워크라는 뜻인데
이것은 공식적으로 파이 생태계에는 존재하지 않은 추상적인 단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은 이런 개발자들, GOTM과 같은 메가모드들 선에서 자주 사용을 하고 있는 좀 추상적 단어인데요. 아시다시피 파이코어팀은 폐쇄형 메인넷이라는 개념도 갑작스럽게 발표를 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 누구도 이 폐쇄형 메인넷이라는 개념을 예상하지 못했고 생태계의 성숙도나 KYC의 진전사항 여러 부분을 좀 고려를 해보았을 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코어팀에서 이런 예기치 못한 방법도 선택을 했다. 이런 걸 알 수 있는데 오픈 메인넷도 지금 당장 최대한 빠르게 진행을 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면 파이 블록체인을 완벽하게 퍼블릭 블록체인으로 전환을 하기에 여러 가지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개념상 이 파이의 API를 모두에게 오픈하지 않고 허가형 블록체인을 유지하면서 파이가 오픈 메인넷으로 가기 위해서 점진적인 오픈 네트워크 방법을 택할 수도 있지 않겠냐. 예를 들어 현금 거래를 모두 허용하는 시기를 만든다라든지 이런 기간을 두고 점차적으로 하나씩 퍼블릭 블록체인 특성으로 전환을 시켜 나가지 않겠냐. 이런 이제 추상적인 개념을 이제 논의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 노드의 현재 개발 상태를 통해서 앞으로 오픈 메인넷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될지 멜든이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해준 것인데요. 중요한 건 메인넷 노드에서 파이오니어들이 운영하는 노드가 이제 와처 수준의 노드로 진행이 되면 코어팀이 메인넷을 아직도 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아직도 통제가 가능한 점진적 오픈 메인넷이 등장할 가능성도 존재하지만 단 하나라도 이 파이오니어의 노드가 슈퍼노드로 운영이 된다면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퍼블릭 블록체인으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다. 즉 거래소도 마음대로 이 파이 블록체인 API에 연결이 가능해진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을 좀 전제해서 파이 노드 테스팅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 어떤 식으로 업데이트가 이루어질지 살펴보면 앞으로 다가올 오픈 메인넷에 대해서 좀 예상을 좀 쉽게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최근에 파이 지갑에 짧은 오류가 발생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업데이트가 다시 진행이 되었는데요. 파이 지갑을 보시면요. 기존에는 이 파이 수량 옆에 파이 로고가 보였었는데 이제는 알파벳 PI 파이로 전환이 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전환이 되는 기간에 짧게 이 파이 대신 XLM 스텔라 루멘으로 잠시 전환이 되는 에러가 발생했었습니다. 하나의 그냥 해프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파이코어 팀에서는 이에 관해서 이미 이것은 오류이며 수정 중에 있다 이렇게 밝혔고 그 후에 바로 수정이 된 그런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파이는 스텔라의 코드를 기반으로 개발을 하고 있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올 수 있었던 짧은 해프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 파이투데이 때 온체인 락업 기능이 출시가 되었었죠. 이것은 현재 마이그레이션 된 양의 200%까지 락업이 가능하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실 수 있겠고, 즉 여러분들이 1000파이를 1차 마이그레이션을 받았다면 그 200%인 2000파이까지 최대로 온체인 락업을 진행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1차 마이그레이션 당시 진행을 했던 락업까지 포함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1차 락업에 락업이 걸려 있는 수량이 제로라면은 온체인 락업에서 최대치로 걸 수 있는 락업의 수량은 2000파이가 되겠고요. 그리고 1차 락업에 락업이 걸려있는 수량이 이미 1000파이가 걸려있다면은 온체인 락업에서는 최대치로 1000파이까지 락업을 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세한 사용 방법은 지난 영상에서 다 설명을 해드렸고요. 이 온체인 락업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 바로 이 락업으로 인해서 P2P 거래가 활성화가 되고 있고, 그리고 유통량이 이로 인해서 매우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 락업이 출시가 되고 7월 5일 당시, 즉 일주일 정도 지난 시점에서 이미 약 7만 9천 개의 계정에서 3천만 개 이상의 파이코인이 온체인 락업으로 다시 묶이는 현상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현재 실제 활성화가 된 파이코인 기준 유통량이 7억 개를 넘지 않는다라는 점에서는 이미 이 온체인 락업이 상당히 효과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을 할 수 있었고, 앞으로 P2P 거래로 많은 유저들이 이 온체인 락업 목표치에 도달을 할 경우, 또는 이 락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진다면 좀 더 많은 락업을 진행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파이 생태계에 대형 어닝팀을 갖춘 고래 계정에 관한 부분도 최근에 공개를 해드렸는데요. 특히나 최근 웨스 스펜서라든지 이런 크리스찬이 모두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본인들의 계정 활성 채굴률을 공개를 하였기 때문에 오픈 메인넷을 앞두고 한번 이런 부분도 짚고 넘어가 보았습니다. 참고로 이 크리스티안 같은 경우는 총 32,800명의 어닝팀을 현재까지 모았고, 그 중에 오직 1750명의 활성 채굴률만 보여주고 있어서 현재 약 5% 정도만 채굴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었고, 웨스 스펜서 같은 경우는 총 3184명 중에서 약 282명만 채굴을 하면서 약 9%만 채굴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채굴률도 공유를 해드렸지만은 총 어닝팀이 2197명이고요. 약 18%만 채굴을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이 어닝팀의 수치가 높아질수록 활성 채굴률은 많이 낮아지는 반비례하는 모습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어닝팀을 많이 모을 수 있었던 그런 인플루언서들은 대부분의 2020년, 2021년에 온라인을 통해서 급속도로 어닝팀을 모을 수 있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고요. 당시 유입된 유저들 대부분은 여러 문제가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파이 앱을 가명으로 가입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계정을 삭제를 한다라든지 또 일시적으로 떠난 후 계정 연동할 방법이 없는 그런 이슈가 그 당시 상당히 존재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2년 정도 채굴을 했던 유저들의 이탈률이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 있고 최근 신규 유저들이 그나마 활성 채굴률을 많이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이 고래들의 실제 받아가는 어닝팀 보너스는 파이 앱 상단에 보여주는 수치보다는 많이 높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또 마지막 업데이트로는요. 파이 지갑 생성에 에러가 아직도 잘 잡히고 있질 않습니다. 거의 한 달 이상 지속이 되고 있는 에러인데요. 이 문제로 인해서 최근 파이 비밀 구조를 분실을 해서 다시 파이 지갑을 생성해야 되는 분들부터 많은 분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코어팀에서 당연히 이 이슈를 인지하고 있고 매일 여러 모더들이 코어팀에게 버그 픽싱을 확인을 하고 있는 만큼 만약 이 이슈가 해결이 된다면 커뮤니티에 바로 업데이트가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